여러분 안녕, 소금 언니예요. 오늘은 언니가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하루에 사과 하나라는 책입니다. 소금인형 내에서도 자주 올라오는 책인데요. 특히 언니는 이 책을 거식증에 걸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거식증에 걸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이 책은요, 버지니아 울프 손녀인 엠마가 14년 동안 앓아온 거식증을 내가 치료를 해야겠다란 마음이 들어서 큰 용기를 내서 타임지에 컬럼을 게재합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큰 용기와 격려를 받게 되고요. 또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나도 그래요. 나도 섭식장애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엠마는 더 치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엠마는요. 167.5에 35kg. 전형적인 거식증 환자의 몸무게죠. 보통 거식증 환자의 몸무게가 30kg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렇게 거식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에 있는 우리 엠마 씨도 마찬가지로 엠마 작가도 14년간 직장 생활은 하고 있지만 동료랑 맛있는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엠마가 거식증을 치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현재 남자친구와 부모님, 가족 때문이죠. 우리 엠마 작가가 거식증에 걸리게 된 게 17살 때 남자친구와 이별을 겪으면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요.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치료가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봐요. 현재 남자친구는 엠마의 거식증 상황을 알면서도 부드럽게 다 포용을 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 안에서 엠마 작가는 스스로 내가 거식증을 치료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싶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거든요. 거식증에 걸리면은 가장 먼저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무월경이라고 해요. 무월경이 지속되면은 폐경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엠마 작가도 마찬가지로 무월경 상태였어요. 우리 신체라는 게 참 되게 신기하게도 내 몸에 뭔가 위험한 상황이 인지가 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무월경의 상태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엠마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용기를 내서 컬럼에 기재를 했는데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용기와 진짜로 내가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거식증에 걸리고 싶다는 친구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우리 소금인형에 가입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거식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오시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거식증이라는 거가 정말 무서운 질병이에요.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언니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이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거식증에 걸리게 되면은 쉽게 어디에 탁 부딪혀도 멍이 쉽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엠마 작가도 보면 몸에 멍투성이었다라는 얘기가 이 책에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체중도 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저체온증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스웨터를 입거나 따뜻한 담요를 덮어줘서 적정 체온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여기 엠마 작가는 또 운동 강박이라는 거식증의 대표적인 증세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고 몇십 킬로가 되는 출퇴근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을 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참 이 운동이라는 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는 참 추천하지만 특히 거식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1kg, 1g도 찌는 거를 용서할 수 없어서 강박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신체에 더 무리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더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이 책을 정말 읽다 보면은요, 얼마나 거식증이 치료가 힘든 건지 정말 처절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카피를 한번 여러분께 읽어주고 싶어요. 보면, 언제나 나는 먹지 않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먹기 위해 싸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평범한 식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친구들도 거식증에 걸리고 싶다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좀 살이 빠져서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싶고 좀 뭔가 지금보다는 더 예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거식증에 걸리고 싶다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거식증에 걸리게 되면은요,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고요. 인간관계가 정말 급속도로 단축이 되고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면서 거식증에 걸리고 싶으세요? 저는 이 책은 정말 너무너무 강추하는데요. 정말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도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정말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거식증에 걸리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이 책을 꼭 읽어서 거식증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런 생각을 정말 하면 안 되는지 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식이장애 병원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폭식증보다 거식증을 치료하기가 10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발도 많다고 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쵸? 아, 여기 보면은 우리 엠마 작가가 쓴 것 중에 언니가 읽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호송세월한 시간, 혼자 보낸 저녁 시간, 사이가 멀어진 친구, 여럿이서 음식을 먹을 때 왁작지껄하고 즐거운 분위기, 그동안 피해왔던 남들과의 식사 시간을 생각하면 미친 듯이 슬퍼진다. 그 시간을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소금 언니가 강력 추천합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 한번 인터넷으로 주문하셔가지고 읽어보시거나 혹시 주변에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빌려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책 소개로 했고요. 다음에는 언니가 거식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다음 영상 만날 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요. 안녕.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